내년 전국체전을 위해 건립 중인 김해 종합운동장이 임금체불과 근로자 해고 등의 이유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7월 내린 폭우로 축대가 무너졌지만 복구가 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은 위험천만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남의 단품 명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행잎 카펫에 향연이 펼쳐진 하만향교를 다녀왔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경남 퀴어 문화축제가 오는 25일 창원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동성애 반대단체가 축제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내년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위해 현재 종합운동장 건설 공사가 한창인데요. 갑자기 일부 공사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과 부당해고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려도 남아있어 경남도의회 현장 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전국체전에 열릴 김해 종합운동장 건설 현장입니다. 일부 공사가 중단됐고 근로자들은 한 달간의 거리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 업체가 문제로 인부 150여 명의 두 달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데다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0월 31일 날 오후 2시경에 원청사에서 저희가 통지를 받습니다. 11월 1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달라고요. 전문건설사하고 원청하고의 관계는 있겠지만 저희가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 거고 전체 근로자의 한 50%가 임금 체불이 걸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공사 중단과 업체 간 갈등의 원인은 공사비에 있습니다. 현 하도급 업체의 계약 기간은 지난 7월 13일부터 내년 4월 말. 하도 금액은 42억여 원입니다. 업체는 체불금 20억 원과 잔여 공사비 20억 원을 추가 요구했고 원도급사는 이미 모든 비용을 지급했다며 거절하면서 지난 1일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업체가 경영난으로 지난 5월 계약을 끝내면서 이 업체가 계약 전인 6월부터 실제 공사를 시작했고 한 달 공사비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의회 현장 사무감사에서도 감리 감독과 준공 등 전반적인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피땀 흘려서 일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는 제대로 되는지, 노무비는 제대로 책정을 했는지, 엉뚱한 사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지, 자세는 제대로 했는지, 검수는 하는지 합니까? 자체 보살력이 있으니까 불을 켜고 하든지 마치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면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경상남도의 문제예요. 이번 사태의 원도급사는 하청과의 계약은 파기하고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와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운동장 전체 공정률은 61%로 공사가 멈춘 부분은 일부 외부 계단과 지붕 기초, 주차 빌딩 등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폭우로 내 집 바로 앞 축대가 붕괴되고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한 차선이 막혀버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피해가 발생한 지 4개월가량이 다 되어가는데도 피해 현장은 아직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모래주머니만 쌓여 있습니다. 마을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라 주민들은 노심초사하며 오늘도 이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 25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폭우로 축대가 붕괴된 밀양 단장면의 한 마을. 바위덩어리와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마을 진입로를 덮쳤습니다. 밀양시는 천막을 덮고 모래주머니를 설치해 임시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4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임시방편으로 설치해놓은 모래자루에는 잡초만 무성히 자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인근에 펜션과 요양병원이 있어 하루에도 수십 대의 차량이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꽤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아직 뭐 아무 대책도 없고 돌로 망태가 막 이래 무너져가지고 막 이래 밑에 흘러내리거든요. 그래도 뭐 어쨌든 민원이 들어가고 했는데도 아무 지금 대책이 없어요. 임시 복구 과정에서 가드레일까지 훼손돼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 분야는 수해 피해가 국비 지원 대상은 안 돼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긴급 예산으로 설계를 했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고 지금 이제 예산 확보는 우리 3회 추경에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예상하는 복구 완료 시기는 내년 4월쯤. 주민들의 불편은 해를 지나 내년 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탓하며 복구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아름다운 경남 단풍 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은행잎 카펫에 향연이 펼쳐진 함안 한교를 다녀왔습니다. 영상 리포트로 전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의 김해 양산 부산 편입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해갑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메가부산 전략은 정치적인 이슈라며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 의사고 묻지 않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해을 더불어민주당 김종우 의원도 특정시의 경계를 정략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저급한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양산을 민주당 김도관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메가서울 반대 입장을 밝히고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양산 가비 지역구인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도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당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양산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거제 지역의 교육시설 개선 예산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고현초등학교 외벽보수와 옥포고등학교 외벽보수, 바닥교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호 국회의원이 거창, 함양, 산청, 합천 4개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 반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남경찰 직장협의회는 경찰청 계획에 따르면 경남 지역 96곳 치안센터 중에 71곳이 폐지되고 지역 치안이 약화될 것이라며 치안센터 폐지 반대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치안센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치안센터 폐지안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훈 국회의원은 간호조무사 실습 범위는 간호대생에 준한 의료행위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의학과, 치의학과, 한방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실습교육 시 실습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참관에만 국한되면서 실질적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구 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양산 평산마을을 찾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에서 본인의 저서인 DK 눈물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오후 3시가 넘어 조 전 장관을 만나 끌어안으며 환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총선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전했습니다. 9일 오후 1시 40분쯤 양산시 어곡동의 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원 100여 명과 소방 헬기 등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2시간 만인 오후 3시 5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화재를 처음 목격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경남 퀴어 문화축제가 오는 25일 창원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동성애 반대단체들이 축제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나라사랑연합회 등 33개 단체는 9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을 부정하고 동성애 등 사회적 혼란을 빠뜨리는 축제를 당장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 정서에 반하는 퀴어 문화축제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가 사화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과 관련해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부터 사화 대상공원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업 모두 공원 녹지법에 근거해 민간 사업자가 국 공유지를 매입해야 했지만 전임 시장이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창원시가 사화공원 287억 원, 대상공원 764억 원 등 1,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보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시의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9일 경남농협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수확철을 맞아 함안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펼쳤습니다. 경남농협과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120여 명은 함안군 함안면 파수마을에서 단감 수확과 손질 등 농가에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신입사원 10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9일 해군 특수전 전단은 UDT 발상지 기념 표지석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기념 표지석이 세워진 곳은 진해 군항안에서 해군 특수전 전단의 전신인 수중 파괴대가 창설된 터입니다. UDT 전우회 성금으로 제작된 기념 표지석은 체력훈련용 IBS 고무보트를 형상화한 3.4m 높이입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은 지난 1955년 11월 9일 수중 파괴대에서 시작돼 2007년 12월 21일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부터 해난 구조전대가 예속되면서 특수전과 구조전 임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